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약 1시간 뒤면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가 이곳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네, 이번 달 25일까지 17일 동안 전 세계를 환희와 감동으로 물들일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회식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하늘이 돕는다, 이 말이 실감날 정도로 추위가 물러간 하루였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까지 올라갔고 해가 지면서 지금은 좀 바람이 차가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만큼의 강추위는 아니라서 개회식 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도 오늘 평창에 도착해 축제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재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채화된 평창 올림픽 성화는 국내로 들어와 100하루 동안 달렸습니다. 7,500명의 주자에 의해 2,018km를 봉송한 끝에 마침내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이희범 조직위 위원장도 마지막 날 성화 봉송에 참여했고 영화배우 성룡은 대관령 시가지 구간에서 성화를 들고 뛰었습니다. 올림픽을 밝혀줄 성화가 개최지인 평창에 도착하면서 축제 분위기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돼서 뿌듯한 생각도 들고. 개회식장은 오늘 밤 영하 3, 4도에 바람은 초속 5m 정도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강추위에 대비해 3만 5천 개의 좌석에 무릎 담요, 손발 핫팩 등 방한 6종 세트를 미리 배치했습니다. 워낙 기대가 되고요. 그 사전에 추위에 대한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든든하게 입고 왔습니다. 방한 6종 플러스 방한 6종을 또 갖고 왔기 때문에 한 12종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개회식에서 남과 북의 선수단은 제일 마지막인 91번째로 공동 입장하게 되는데 남자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종 선수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의 황춘금 선수가 한반도기를 함께 들 예정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네, 잠시 뒤 시작되는 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선 평화를 주제로 한 편의 동화가 펼쳐집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화 점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누가 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회식 공연은 강원도의 5 어린이가 수호신 백호와 함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평화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 편의 동화로 엮어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는 물론 K-팝과 비보이 공연, 그리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특수 효과까지 3천여 명의 출연진이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감동적인 장면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도 보여드리고 한국 무용과 미디어 아트가 함께 결합한 그런 새로운 장르의 공연도 보여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성화 최종 점화자가 누가 될 것인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언론들은 피겨 여왕 김연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극적인 참가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남북 선수가 함께 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화 방식도 베일에 쌓여 있는데 불화살로 불을 붙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나 공중을 걸어다닌 베이징 올림픽처럼 깜짝 쇼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이 1시간 동안 펼쳐져 평화 올림픽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네, 역사적인 올림픽 개회식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오늘 전 세계를 타고 들어와서 조금 전 이곳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김여정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할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마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기가 선명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기가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 자격으로 왔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를 이르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방남인데 김여정으로선 국제무대 데뷔전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김여정 일행은 통일부 장차관 등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공개 인사말은 대표단장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꽤 추웠습니다. 근데 우리 북측에서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도 우리 맞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장한 것 같습니다. 예, 동양 예의지국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 나라이고 이것도 우리 민족의 근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분간의 환담 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KTX 특별편을 타고 강원도 진부역에 내렸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잠시 뒤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김여정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여정이 타고 온 전용기 편명 PRK-615가 2000년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한 6.15 공동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오늘 도착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서 역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김여정보다 나이가 3배나 많은 올해 90살의 김영남 대표단장이 공개석상에서 최우선으로 배려할 만큼 높은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유성재 기자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의 안내를 받으며 인천공항 귀빈실에 들어옵니다.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앞장섰지만 바로 앉지 않고 살짝 머뭇거립니다. 잠시 뒤 들어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조 장관이 김영남 단장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김 단장은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그러자 김 부부장은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자기는 옆에 앉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90대인 김영남 단장이 30대인 김여정 부부장을 자연스레 배려하는 모습. 그만큼 김여정의 북한 내 위상이 높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북측 경호도 김 부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북측 경호원들은 이동하는 동안 4명의 고위급 대표단 가운데 유독 김여정을 사방으로 둘러쌌습니다. 김여정은 이동 중에는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옅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오빠 김정은 위원장보다 먼저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상황을 의식했는지 살짝 긴장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네, 개회식을 앞두고 지금 평창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 리셉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참석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궁금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행사 시작이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작한 건가요? 네, 리셉션 본행사는 예정보다 10분쯤 늦게 시작됐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예정된 행사 시작 시간이었던 6시에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를 할 때도 두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40분 정도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 밖으로 나가서 두 사람과 기념 촬영을 했고요. 일단 함께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마련된 자리에 앉지 않고 도착한 지 5분 만에 행사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북한과 동선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게 되자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신에 아베 총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리셉션은 정상급 인사들이 초청 대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 일본의 정상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일 걸로 기대됐는데요. 하지만 성사되지 않은 겁니다. 김영남과 함께 내려온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은 정상급 인사가 아니어서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급 인사들은 잠시 후 8시에 시작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리셉션장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앞서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천안함을 찾아서 역시 대북 강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탈북자들과도 만났는데 평창올림픽을 활용하는 북한의 이른바 매력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예고대로 오늘 평택 2함대를 찾았습니다.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같은 북한 도발 실태를 듣고 탈북자들과 동행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부각했습니다. 100,000 North Koreans today labor in modern-day gulags. 70% of North Koreans need food aid to be able to survive.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And you fled to freedom. And let me just say that the American people stand with you for freedom.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에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북한의 매력 공세에 속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일본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대북공조를 강조하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선 일본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아 김대중 우부치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어제 강릉 공연에서 우리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3년 전 북한 모란봉 악단이 공연 내용 때문에 중국에서 공연 직전 전격 철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습니다. 그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세영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통일 노래로 즐겨 부르는 백도와 한나는 내조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놓고 공연 직전까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담은 가사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수정 요청에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북한은 또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들도 결국 빼거나 경음악으로 연주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공연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현송월 단장은 중국 측이 체제 선전을 문제 삼자 원수님 작품은 토시 하나 뺄 수 없다며 공연 직전 귀국해버렸습니다. 전체 47곡 가운데 북한 노래는 7곡, 우리 노래는 11곡이었습니다. 공연 배경도 미사일 발사 같은 건 빼고 자연 풍경으로만 채웠습니다. 남쪽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의식해둔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왕 대화하는 거 총력전으로 남쪽과의 관계를 풀겠다고. 북한 예술단은 내일 강릉을 떠나 서울로 와서 모레 있을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스와 삼성의 의심스런 관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부회장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검찰이 잠정 결론 내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를 지원한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늘 낮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년 동안의 회계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가져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영포빌딩 압수 문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다스는 지난 2003년 5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김경준 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다스의 소송 대리인은 미국의 한 법무법인이었는데 2009년 2월 미국계 대형 로펌 에이킹건프가 공동 변호인으로 합류했고 결국 다스는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삼성은 당시 에이킹건프의 주요 고객사로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미국 내 법률 자문을 맡겼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에이킹건프에 줘야 할 수십억 원대의 수임료를 삼성 측이 대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당시 사실상의 삼성 사령탑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주요 고객사였던 미국계 대형 로펌이 다스 소송에 참여하고 나서 10달 뒤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장이 사면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인 에이킹컴프가 다스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사이에 소송에 참여한 건 2009년 2월입니다. 앞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던 다스는 에이킹컴프를 새로 선임한 뒤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에이킹컴프가 소송에 합류하고 10개월 뒤인 지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면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다스 소송의 비용을 떠안는 대가로 이 회장의 사면이 뒷거래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이 회장 사면 대가로 대통령 소유의 회사에 금품을 건넨 셈이어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에이킹컴프의 자문을 맡겼던 국내 대기업이 삼성 말고도 더 있는 만큼 또 다른 대가성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큰 불이 나 2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차분하게 대피했고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회색 연기가 건물을 뒤덮습니다. 고가 사다리와 헬기가 동원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기는 짙어집니다. 울산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에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56분쯤. 고객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들의 안내에 따라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220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발화지점 바로 위층 공무원 입시학원엔 100여 명의 입시생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저 공부하고 있었는데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불났다는 소리가 들려서 친구들 챙기고. 화재는 10층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볼링장 개점을 나흘 앞두고 막바지 공사 도중 용접 불티가 일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지만 공사 중이라 스프링클러는 꺼둔 상태였습니다. 공사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실내를 전부 다 이탈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는 불가피하게 전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아파트 보일러 배기가스가 집 안으로 새어들어오면서 이틀 새 5명이 숨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70대 노부부와 손자가 숨졌고 충남 서산에선 어린 형제가 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70대 노부부와 25살 된 손자가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3명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문 열고 다니까 가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방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손자는 건강이 좋지 못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찾아와 함께 잠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을 냈어요. 할머니가 애들을 하니까 손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에 앞서 그제 오전 7시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7살과 9살 된 어린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역시 가스 중독. 아이들 방에서 가스 농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치사량은 한 60으로 혈액에서 60으로 본다면은 부검 결과에서 한 75 정도로 이렇게 농도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가까운 보일러실 배기가스 연통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방에서 잠자던 부모는 무사했지만 어린 두 아들을 잃어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운대? 참 올해도 운다. 형제인데 너무 애들이 귀여웠어. 쌍둥이 같이로. 그런데 세상에 어쩐 일이래. 경찰은 보일러에 연결된 연통이 빠지면서 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GM을 팔고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GM 임원이 한국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 금융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즉 GM은 옛 대우자동차를 2002년에 인수했습니다.
이 한국GM은 최근 4년 동안 누적 영업 손실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철수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6일 미 GM 본사의 메리 바라 CEO는 한국GM의 상황에 대해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GM이 한국 사업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한국 GM의 철수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GM이 우리 정부와 지원 방안을 협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한한 베리 앵글 GM 해외부문 사장이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을 만나 한국 GM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인천 부평과 전북 군산, 충남 보령에 공장이 있는 한국 GM은 직접 고용 인원이 16,000명,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까지 합하면 30만 명에 달합니다. GM이 철수하기로 하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무차별적 진압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8년 만에 나온 국방장관의 첫 공식 사과인데 국방차관도 일종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으로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을 비롯한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장관의 5.18 사과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 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의 헬기 기총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등 관련 사실을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송 장관은 특조위 조사에 미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을 주도했던 이른바 5.11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서주석 국방차관도 오늘 사과문을 발표하고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국방부가 진일보하긴 했지만 5.18 진상 규명에 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수백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오는 6월까지 임기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며 색깔 공격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등의 표현은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인정된다며 부정선거 운동이 맞다고 봤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승복하십니까? 항소하실 예정이세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되지만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는 대법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신구청장의 공금 횡령과 친척 취업 청탁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선 보완 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겨 차준환 선수가 평창올림픽 단체전 난자 싱글에서 클린 연기를 펼치며 쇼트 프로그램 6위에 올랐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차준환
홈 관중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올림픽 데뷔전에 나선 차준환은 배경음악 집시 댄스에 맞춰 경쾌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룹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작으로 3차례 점프 과제를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17살로 단체전 남자 싱글 10명 가운데 가장 어린 차준환은 77.70점을 받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체전답게 동료들이 열띤 응원을 보냈고 함께 마음 졸이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팀 코리아도 응원 굉장히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좀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우노 쇼마가 1위에 올랐고 남자 싱글 우승 후보인 미국의 네이선 첸은 점프 실수를 범하며 4위에 그쳤습니다. 페어의 김기훈, 감강찬조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간 순위 9위에 자리했습니다. 10개 나라가 참가한 국가대항전인 팀 이벤트는 남녀 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까지 4종목 성적을 합산한 뒤 숏 프로그램 5위까지만 프리스케이팅에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레 여자 싱글 최다빈과 아이스댄스 민유라 갬린조가 출전해 프리 진출에 도전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선 여자 모글의 간판 서정화 선수가 1차 예선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2차 예선이 남아 있으니까요. 결선 진출 파이팅! 이번 주말 미세먼지와 추위 소식으로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서해안 지방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답답한 공기는 오후 늦게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가운 북서풍이 다시 추위까지 몰고 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추위는 그리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2, 3일 정도 이어지다가 누그러지겠고요.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내일 아침 사이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평화를 향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의 감동도 SBS와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현지 특설 세트에서 전해드린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